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상주에서 30년째 농사 짓고 있는 조원희입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경북도당 농민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거창축협의 조합장이셨던 최창렬 전 조합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거창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 최창렬입니다. 우리 조원희 위원장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거창축협 조합장을 갖다가 했었고요. 거창축협 조합장 하면서 나름대로 농업에 대한 어떤 그 생각과 의지가 있어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선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창렬입니다. 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의사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전업으로 한우를 키우고 계세요. 네. 거창에 내려가신 지 29년째. 네. 거창은 어떤 곳인가요? 거창은 소개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것도 하나의 거창군의 저희 고향의 어떤 PR인데요. 저희 거창군은 세 개의 어떤 큰 산으로 둘러막혀 있습니다.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그리고 물이 내려오는 것은 하나도 오염되지 않는 오리지널 물이 그대로 내려오는 청정하고 살기 좋은 거창입니다. 거기에 제가 졸업한 그 좋은 고등학교 있죠.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죠. 예. 네. 뭐 저한테는 거창이 이제 처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거창이 참 좋은 곳인데 수의사를 하시다가 이제 전업으로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제 한우를 키우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최창렬 조합장님한테 농업농촌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농업농촌은 저희 삶의 터전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가고자 했던 길이었습니다. 예.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뭐 수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수의사에 대한 큰 어떤 미래는 많이 없었습니다. 저희 고향인 거창에 들어가는 동기는 사실상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 들어갔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 수의사 고향에 처음 들어갈 때는 저한테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업을 위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동물병원을 했었고요. 네. 그 동물병원을 갖다 한 7년 하고 그 다음에 접고 동물병원 그만두고 그 한우 산업만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해 가지고 한우 산업에만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도 사실 10살 때부터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 유학 생활을 했는데 대학을 마치고 바로 이제 농사 짓고 농민운동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나 주위의 반대가 엄청 심했었거든요. 우리 최창렬 조합장님께서 내려가실 때는 그런 뭐 반대나 이런 것들 없으셨나요? 제가 거창 내려갈 때 제가 그 수의학 대학원까지 했어요. 예. 대학 마치고 그래도 박사 과정도 지금 예. 수료를 하셨고. 예. 갔을 때 제일 반대하신 분은 예.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뭐 큰 무리가 없었는데 네. 저희 형님과 저희 형제들이 반대를 했죠. 제가 구남매거든요. 예, 형제가 많으시네요. 그런데 왜 반대했는가 하면은 주위에 물어봤답니다. 네. 네가 거창에 내려와가지고 동물병을 하려 그러는데 수의사로 하려 그러는데 자기 친구분들이 우리 형님 친구분들이 다들 반대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는 첫째 거창에 있는 유력한 고등학교를 안 나왔다. 저희 거창에는 유력한 고등학교는 거창 농림고등학교입니다. 거창농고라 그러는데 안 나왔다.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대학을 안 나왔다. 네. 그래서 너를 이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건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반대했다 그러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고향에서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지으려 그러면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거창에 내 고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예.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중요한 선택을 항상 하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내 사랑하는 내 아내 홍진숙 여사를 선택한 거. 이야, 이거는 완전히 두 번째, 뭐 아부용 멘트였는데. 예. 두 번째, 제가 수의사 떠나가지고 내가 원하는 평생의 직장이 농업을 선택한 거. 예. 이것이 가장 큰
그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한우를 또 키우시면서 또 농협에 거창 축협 조합장을 하셨어요. 네네. 조합장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성과들도 내시고 그러면서 이제 상도 여러 번 받으셨어요. 네. 거창 농업인 대상도 받으시고 농림부 장관 표창도 받으시고 국무총리상도 받으시고 예.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간에 이제 축협 조합장을 하시면서 성과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성과들 깨알같이 좀 자랑을 좀 해주시죠. 아 예. 제가 자랑할 거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의 선택이 농업이었고 그 농업의 선택을 한 거는 축협 조합장이 된 어떤 과정들 중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수의사를 동물병을 그만두고 농업 선택에 들어갔을 때 그 해부터 계시는 지역에 계시는 지인께서 한우협회 중앙회장도 하셨는데 이강우 회장이라는 계십니다.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야, 이 사람아, 자네처럼 배운 사람이 자네의 농업만을 위해 가지고 있는다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네, 그렇죠. 더 큰일 해라. 더 큰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에서는 당연한 거죠. 네, 잘하는 네. 사람한테 큰일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네. 그 당시에 한우협회 장군 지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우협회 사무국장을 맡아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안 한다 그랬어요. 네. 안 되는데 그분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이 지역 농업을 위해 가지고 뭔가를 갖다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직무유기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가? 그렇죠.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일을 맡기질 않습니다. 예, 할만하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우협회 사무국장을 맡으면서부터 해가지고 농민생활, 농민운동가 네. 농업인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는 이게 사실상 저 혼자서 한우 키우고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아마 그런 고민을 안 했을 것입니다. 네.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원인이 그 한우 사무국장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산업이라는 게, 농업이라는 게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 나 혼자 잘 산다고 해서 이 농업이 뭐 재미있고 뭐 발전돼 가는 건 아닌 것다. 네. 그래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차기 한우협회 지부장이 되었고 네. 사무국장 다음 지부장이 네. 되었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또 이게 한우 산업만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축산업 하는 데 있어서 한우 산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축산업을 갖다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창축협 조합장에 도전을 했죠. 네. 처음에 고비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네. 낙선을 하시고, 마시고 두 번째 당선이 되셨나요? 8년을 갖다가 절치부심해서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14년도에 저희 전임 조합장님께서 몸이 안 좋으시가 사퇴하시는 바람에 보글로 되었고 네. 그 다음 나머지 두 분의 조합장을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총 9년을 갖다가 제가 조합장이 있는데요. 조합장 하는 어떤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나만의 축산이 아니고 그렇죠. 축산 전체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지역 내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 싶었는데 이게 결국은 축협이라는 조직이 주로 한우 산업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우인들이, 거창의 한우인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또는 거창의 한우가 잘 되었을 때 대한민국 한우 산업이 어떻게 또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한우 산업이 또한 거창 내의 어떤 지역이든지 대한민국 내에서 우리 다른 농업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거나 고민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는 한우 산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한우 산업을 갖다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을 만들자. 저희 고민은 항상 그거였습니다. 네. 왜 농민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안 될까? 그렇죠. 한우 산업이 열심히 일하는 돈이 안 될까? 그렇죠. 항상 위기였죠. 예. 그걸 갖다 어떻게 좀 해결해보자 싶어가지고 했던 게 중점적으로 맞춘 게 겁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당선대가 취임했을 때 저희 거창 축협의 슬로건이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념이죠. 조합원이 돈 버는 조합을 위하여, 거창의 축산업은 대거창 축협을 통하여, 두 가지 슬로건을 했습니다. 조합원이 돈 버는 조합이라는 건 뭔가 조합원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조합원들이 그 조합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농협의 네. 주인은 이제 조합원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예. 이제 그 농협의 주인이 이제
일부 임원들이나 아니면 네. 직원들처럼 이렇게 되고 조합원은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어느 때보다도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협동조합이 제자리로 돌아가라 협동조합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높죠. 그 조합원들이 조합을 만든 건 전 그러신 거였습니다. 뭐 농협부에 보면은 국민의 먹거리 생산과 네. 그 다음에 그 농업 농촌의 행복 수준을 높이고 문화 공간을 창출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제 일정 부분 제가 느끼기에는 농협의 설립 목적이라든 네. 포장하기 위한 그런 거. 실제적인 거는 조합원들이 옛날에 처음 조합 만들 때 축적 만들 때 같은 경우에는 밀귤 몇 포대, 네. 쌀 몇 바가지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농협이었거든요. 네. 그러한 어떤 조합원들이 만든 이유는 우리 하나하나의 힘보다도 조합을 만들어서 뭔가 큰 힘을 만들어 보자. 네. 그 다음에 우리의 이익을 갖다 보상시켜 보자. 하게 네. 만든 게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첫 번째 그 슬로건은 조합원이 돈 버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이 돈 버는 조합을 위해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조합원이 돈 벌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성이 생산이 있어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우는 한우 쪽 수익을, 한도는 한도 쪽 수입을, 그 다음에 우리 그 경정농가는 경정농가의 수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수익이라는 그 주된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생산비는 적게 들고, 네. 생산성은 높이고, 그래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농협이 해야 될 역할이 조합원들이 농사를 잘 짓도록 하는 거 그렇죠. 하나.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잘 지은 농축산물을 잘 팔아서 그렇죠. 소득이 되도록 하는 거 하나. 맞습니다. 나머지 뭐 예. 신용, 그 다음에 구매 이런 사업들 다 부수적으로 그걸 갖다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사업인데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객이 좀 전도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그렇죠. 바꾸려고 예. 우리 최창렬 조합장님이 열심히 하셨다. 예. 저 그래서 인정합니다. 최대로 그 만든 거는 저희가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송아지 가격이 그 각 시군별로 우시장이 있습니다. 그 송아지 가격이 거창의 송아지 가격이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싸더라고요. 그 왜 싸냐 그러니까 계량이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계량은 그 사가고자 하는 그 축산인들이 그 송아지를 보고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한테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는 계량을 만들자 해가지고 계량 사업에 거창의 한우 산업에서 계량 사업이 또 발달했고요. 그래서 그 두 당 저희 거창 같은 경우에는 송아지 생산 토수 연간 생산 토수가 10,000두 정도 됩니다. 오. 그 10,000두가 10만 원을 더 받는다 그러면 10억이거든요. 네. 창출하는 창출하는 거고 20만 원 더 받는다 그러면 20억을 생산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량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원인을 가지고 저희의 송아지 가격이 다른 시군과 같은 또 수의사로서의 이성적으로 전문성이 발휘된 사업이네요. 그건 조금이고 예. 그런 어떤 과정에서 거창의 그 한우 산업이나 그 근동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한우를 키우려 그러면은 거창 가서 키워야 된다. 예. 모든 기반 시설을 갖다 축협이 다 해준다. 예. 또 위탁 사업이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한우를 키우기 가장 좋은 고장이 거창이라고 그런 소문 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저는 가장 떳떳하고 예, 재밌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했던 부분은 제가 슬로건 중에 하나가 거창의 축산업은 대거창 축협을 통하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자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대자를 붙이니까 사람들이 그러대요. 아, 거창한 데다 거기다 또 대자를 붙이면 더 거창하네 그러더라고요. 네. 왜 대자를 붙였는가 하면은 직원들의 어떤 사기와 그 다음에 우리 조합원들의 사기였습니다. 네. 직원들의 사기는 일정 부분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어떤 연봉이 필요한 부분이고 네. 우리 조합원들은 다른 지역의 분들이 거창의 축협을 갖다가 하는 부분에 조합원들 불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대자를 붙인 그러한 자부심 만들어 네. 놨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농특위에서도 그 좋은 농협위원회 참여해서 그 협동조합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죠. 그 부분에 좀 성과와 아쉬움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나름대로 그 사실상 지역의 우리 농업이 보면은 저는 지역 농업을 갖다가 세 가지 축이 그 제대로 맞물려야만이 이게 제대로 된 어떤 농업인들이 소득이 보장되는 생각하거든요. 뭔가 하면은 우리 농민, 네.
그다음 정부, 네. 그다음 조합 네, 이 세 가지가 농협이 이제 예. 손발이 맞아서 돌아가면 지역도 발전되고 농민들 삶도 맞습니다. 안정되고 예. 식량 주권도 예. 보장되고. 예. 왜냐하면은 각 주체들이 네.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뒷받침은 정부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그런데 농민들은 농민들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갖다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자부심을 않습니까? 가지고 최선을 네, 다해서 네, 네. 이렇게. 정부가 모든 일들을 갖다 농민들을 위해서 다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일들을 갖다 어떻게 보면 위탁이라 생각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조합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부와 농민들은 종합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적더라고요. 지역적 네, 내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취합하고 그 지방 정부나 또는 중앙 정부에 요구해 정책적으로 요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세 가지 축이 제대로 맞물려 가지고 서로 협동하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농협을 바란 마음으로 농특위에 종사를 임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농특위에서 많이 논의됐던 부분이 경제사업이었습니다. 예. 조합의 경제사업이 경제사업 들어가야 된다. 농협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된다. 예. 아까 말씀하신 유통 부분, 네. 농협이 책임져야 되고 유통개혁해야 되고. 예.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농특위에서 일정 부분 정리가 돼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중앙회장 선거에 가지고 농협법에 있어 중앙회장 선거에 돼 가지고 그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간선제, 예. 지금은 조합장 직선제. 간선제, 조합장 직선제지만 예, 예. 실제로는 간선제 간선제죠. 그렇게 예, 돼 있죠. 예. 조합은 직선제로 가야 진짜 직선제죠, 그게. 예. 저도 그걸 원했지만은 예. 그걸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합장 직선제로 농협 갔고. 중앙회가 반대하니까요. 네, 예. 그 다음에 그 중앙회장 예. 단임으로 끝내자. 예, 단임으로 끝내자. 그랬는데 지금 이게 연임으로 하겠다는 법안이 지금 올라가 국회 있죠. 법사위에 지금 계류돼 있는데. 네. 예.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연임으로 올라갔더라고요. 네. 아 이런 부분에서 참 우리가 농특위에서 논의돼 결정되었던 부분도 일정 부분의 하나의 로비에서 네. 바뀔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예. 아쉽다는 예, 생각이 예. 듭니다. 하여튼 문재인 정부의 농특위 활동이 좀 보람과 아쉬움이 좀 있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한번 농업 먹거리 정책과 관련한 것들을 한번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일정 부분 그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최소한 우리의 정책들이 결국은 상대적인 평가일 수가 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선거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떤 후보가 많지만은 그 어떤 후보가 상대적으로 우리의 농업 정책이나 네. 농민들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느냐 네. 그런 어떤 선택을 할 경우가 많은데요. 최소한 보수당보다는 네. 우리 진보 진영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은 농민과 먹거리를 위해 가지고 고민했다는 저는 그런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쉬운 부분들은 다시 또 다른 시대에 차후 시대에 더 많이 고민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20대 대선에 이제 농정 공약을 만드는데 좀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농정 공약을 봤는데 진짜 국민의힘은 철학이 안 보여요. 그다음에 내용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 확실하게 이제 비교 우위에 있다고 보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농정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현장의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국민들이 정말로 실감하고 여기면은 몇 개 넣을 수 있어 이 사람이 몇 개 넣을 수 있어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21대 국회에도 우리 농해수위 민주당의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농촌 먹거리 전문가가 없다라는 평이 있어요.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농업 먹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나와야 된다 이런 여론이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창렬 전 조합장님도 그런 포부를 갖고 계시죠? 네, 포부는 있습니다. 예,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 예.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서 정말로 이런 거는 잘할 수 있다. 여기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그 대한민국 농업이 그 어떤 정부가 들었든 간에 물론 우리
진보 진영이 들었을 경우에 좀 더 나았습니다. 그건 상대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건 절대적으로 낫다 안 낫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또 부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대한민국 농업이 가장 문제는 저는 그거라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네. 게 무엇인지에 대한 큰 틀에서 일단 계획이 안 서 있다는 겁니다. 네. 농민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농업을 농사를 지으면서 재벌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농민들은 또 귀농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농민들은 내가 내 고향을 지키면서 내가 좋아하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내 가정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득만 보장된다면 땀 흘린 만큼 그렇죠. 보상만 된다 그러면 네. 누구라도 네. 농사 지으면서 네. 농촌에 살겠죠. 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걸 받쳐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득 보장이거든요. 네, 소득 보장 필요하죠. 제가 2002년도부터 이제 소마 한우만 키우고 있습니다. 파동을 몇 번을 맞았는데요.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농가들이 또 농산물 파동을 맞았습니다. 네. 거창의 산업은 두 가지입니다. 한우하고 세 가지죠. 사과, 한우, 사과, 딸기. 예, 그렇죠. 근데 우리 딸기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 사과하는 농가들은 순간순간 폭락을 겪겠습니다. 그 한우 폭락 겪었습니다. 맞아요. 쌀값 폭락 겪으셨죠. 그렇죠. 예. 그런 어떤 폭락이 없는 그런 어떤 농업만 있다 그러면은 저는 대한민국 농민을 믿습니다. 네. 너무 부지런해요. 예.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24시간은 25시간, 26시간을 일을 하지 또 않습니까? 누가 뭐 네. 때리면서 부려먹는 것도 그건 아닌데 아니죠. 그렇게 일을 하는 예. 거예요. 요즘에 자발적 강제노동 단계에 들어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것처럼 우리 농민들은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농산물 가격 보장. 폭락 만들고 폭락 없는 가격 보장 만들고 예. 그다음에 그 유통구조 개혁을 해서 하든지 지금 어떤 방식이든 예. 방문 논적은 또 따로 예, 있을 예.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업에 필요한 생산비에 들어가는 원자재 네. 가격 원자재 가격을 안정화. 낮춰주는 거. 두 가지만 한다 그러면은 예. 대한민국 농업 거기에 맞춰서 농민들 열심히 일해서 자기 소득 보장할 수가 예, 있습니다. 지금 경북의 농민단체들은 또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네네. 예, 지금 주민 발안으로 이렇게 네.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야 생각합니다. 그 대한민국 농업에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만들자 우리 농업인들이 네.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농업의 큰 틀로 따지면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 경쟁농가. 네, 그죠? 대부분의 농가들이 경쟁농가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수 하시면서도 벼농사 하시죠? 변호사 있죠. 있죠. 예. 예. 그것처럼 대부분 농가 경쟁농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축산 쪽으로 가면 가장 많은 축산에 종사하는 농가 한우 농가입니다. 한우 농가죠. 예. 예. 그래서 경종농가와 한우 농가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안정망을 만들고요. 네. 그 외에 어떤 우리 그 농산물들은 일정 부분 지방 정부에 또 이관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게요. 성주에 가면은 대부분의 농가들이 참외를 먹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 성주의 그 참외, 성주 지방 정부나 경북도 지방 정부에 일정 부분 이관시키에 맡겨가서 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방안을 만들고요. 모든 정책들을 갖다가 품목비 정책들을 중앙정부가 지고 있으려니까 지역에 맞는 현실에 맞는 어떤 정책을 못 하거든요. 맞습니다. 지방 분권 그다음에 농정에서도 예. 이제 분권이 필요한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갖다가 네. 주축으로 소득 안정화시키고 네. 각 지역에 맞는 특색적인 사업은 지방 분권에 맞게 지방 정부에도 이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보자. 네. 그런 게 저희 일단 소원입니다. 네. 이거 이제 들어가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뭐 여러분들이 네. 이제 비례대표를 도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네. 있고, 네. 그다음에 당에서도 지금 다른 부문 뭐 노동, 여성, 청년, 장애인, 소상공인 이런 다른 부분에 또 배정해야 될 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인데 나는 이렇게 돌파하겠다 의지와 각오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20몇 년을
저희 어떤 전공 분야를 떠나가지고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그 농업에 종사하면서 저는 또 조직도 이끌어봤습니다. 지역 내에서 그 창녕이라는 어떤 작은 어떤 소도시이지만은 그 소도시에 있는 농심이 대한민국의 농심과 저는 같다고 봅니다. 네. 농심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농업인이 대한민국 정책을 갖다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욱더 그 농심에 맞는 그러한 정책을 세울 수 있고 그 조직을 받던 그 다음에 험난한 지역에 있는 우리 진보적인 험난한 지역에 있는 그렇죠. 그걸 대변할 수 있는 제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저라는 인재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확신에 따라서 대한민국 농업 정책을 갖다가 일정 부분 책임질 수 있는 그 내년 총선에 나름대로 그 다들 의아하겠지만은 대한민국 내년 총선에 대한민국 농업 정책을 일정 부분 책임질 수 있는 그 저희 더불어민주당 농업인 비례대표에 도전하고자 했습니다. 예, 각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열정 뭐 대단하고요. 저도 같이 손잡고 우리 농촌 농민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농민과 같이 농심을 아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농업에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 현재 진짜 농민 우리 최창렬 전 거창축협 조합장님 앞길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